오늘 제목을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고 했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에 불을 붙여버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된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죽창, 상류 시비, 친일, 이적,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는 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화내동해버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저 19세기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계에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 국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 문재인 정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도 문재인을 닮아갔구나. 문재인과 한국 사람들이 같은 통 속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면은 한일 우호 관계가 파탄난다. 한일 우호 관계가 파탄이 나면은 한미일 동맹 관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한국을 버티고 있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두 가지 기둥, 하나는 한일 우호 관계, 하나는 한미 동맹을 해체할 수가 있다. 이 전략이죠. 민족이란 말을 앞세워가지고,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일본을 적으로 규정을 하면은 우리 한미일 동맹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들,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민족 반역 세력 또는 친일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효과. 세 번째는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김일성의 민족 반역적 행위를 덮어줍니다. 김일성이가 우리 한민족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민족 반역자예요. 그런데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김일성도 같은 민족이다. 더구나 김일성은 항일 투쟁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잘못한 거는 덮어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이 세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일본을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는 흉기가 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을 친일파로 모는 데 쓰이고, 세 번째로는 민족 반역 세력인 김일성을 비호하는 데 쓰입니다. 이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민족이란 말. 그러니까 민족 선동에 넘어가면은 나라가 결단난다. 자, 그럼 여기 대책이 있느냐? 이 민족이란 말을 흉기로 쓰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식자청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건전한 지식인들이, 아, 민족이란 말 너무 많이 쓴다. 민족이란 말 쓰지 말자. 해가지고 민족 그 자체를, 민족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주의, 민족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민족은 뭐냐?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민족입니다. 이념이 같아야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행복, 자유를 정진시키는 사람들이 민족입니다. 민족을 죽이는 사람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을 정확하게 규정을 한다면은 김일성이는 민족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입니다. 김일성을 한민족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민족 반역자죠. 그러면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그럼 한국의 민족 반역자가 누굽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정확하게 가리자. 첫 단계는 김일성 세력이 민족 반역자냐 민족이냐 하는 것부터 가리고, 그러면은 민족 반역자라는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 그 민족 반역자와 공조해가지고 자주 통일을 하자고 약속한 자, 그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허황된 약속을 한 자, 이거 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차도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해요. 차도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 무기를 가지고 나가신다면은 이순신의 반대말은 문재인이다. 김일성은,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시비를 걸어가지고 일본이 적이냐 우방이냐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말을 이런 식으로 맺으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쓰자 이거죠. 옛날에 우리가 썼어요. 해방 직후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민족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구 같은 사람을 민족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가 뭡니까? 민족 중흥 아닙니까? 우리가 민족 세력이에요. 민족 중흥의 기수가 박정희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민족이란 말이 우리가 썼어요. 그 말은 김일성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80년대부터 북한이 전략을 바꿉니다.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 민족 해방은 뭐냐? 대한민국이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이제를 몰아내자. 이게 민족 해방입니다. 민주주의 혁명은 공산 정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민족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한국에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 명단 만들고 하는 이런 자들이 거기에 올리는 명단을 감아보면 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절치부심하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에 서니까 열심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45년 이전에 한 행적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박정희도 친일파다.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다. 신현학 같은 사람도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란 말 일본은 무조건 밉다, 적이다 하는 그 관념에 사로잡히면은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네. 아니 그걸 기준으로 하면요 조지 워싱턴은 친영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지휘하기 전에 영국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영국 군대의 장교로서 프랑스군과 싸웠어요. 프랑스군과. 그러면은 조지 워싱턴은 친영파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조지 워싱턴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동상도 다 깨부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은 일제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하다가 죽을 것이냐 선택밖에 없었어요. 죽기는 생명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살아가지고 실력을 빌려가지고 일본이 앞선 부분이 많으니까 군사 기술도 배우고 법률 기술도 배우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라를 세울 기회가 있으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킨다. 실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애국자들이죠. 다 애국자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친일파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권 비판한다고 저보고 친일파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김정은 편들잖아. 그럼 친북이잖아. 그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일이잖아. 친북 반일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친북 반일은 반역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아니 일본하고 지금 우방국인데 일본하고 친해야지 일본을 적으로 돌린다? 무조건적 반일은 그게 반역입니다. 무조건적 반일이 반역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친일이 애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이 발전한 게 뭡니까? 해방 이후에 발전한 게 친미했고 친일했기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친미만 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이 친미를 선택을 했고 박정희가 친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친일 왜 나쁩니까? 친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굽히고 들어갑니까? 요새 뒤늦게 문재인 정권이 그 길을 해요. 그 길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란 말 제일 처음 쓴 사람 누군지 압니까? 부산 출신 허문도 씨가 전두환 정권이 있을 때 그때 교과서 문제로 한번 세계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일만 할 게 아니다. 일본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해서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 그 말 잘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지표상 일본을 가장 많이 따라잡은 정권이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경제성장률이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3배 내지 4배였어요. 일본이 3% 성장하면 우리는 12% 성장하고 이랬습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1%였습니다.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그 전에 한국이 일본을 맞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한국을 우리가 잘하면 일본을 따라잡겠다 라고 생각한 게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 유치 때 서울이 나고야를 이겼다.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고야 이길 때 한국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와가지고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고야는 유치할 때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별 도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준비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깨기 위해서 한 게, 김현희를 시켜서 한 게 대한항공 폭파 사건 아닙니까? 대한항공 폭파 사건 해결 과정에 일본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한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그 길을 했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은 누가 애국자고 반일이 애국인지 친일이 애국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